안녕하십니까. 메뚜기 차트 심리학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뚜기뚜기 메뚜기 김현진 메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메뚜기 차트 심리학이 1강, 2강, 3강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또 열띤 또 성원이 있어가지고요. 메뚜기 차트 심리학은 굉장히 또 잘 만들어진 강의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차트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색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철학적인 내용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더니 주식하는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강, 2강, 3강을 보시면서 좀 나의 마인드,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3강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격 결정의 논리라고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세력이 조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조종한다라고만 말해놓고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4강은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그 3%들의 세력과 그리고 97%들의 개인 투자자를 한번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께 강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가 다들 되셨죠? 그러면 4강, 메뚜기 차트 심리학 4강 3%대 97%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3%대 97%라고 제가 이렇게 말은 해놨습니다. 3%가 뭘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97%는 뭘까? 그러면 돈을 잃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전에 4강을 들어가기 전에 이때까지 어떤 강의를 조금 했는지 한번 짚어보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엔 공짜도 없고 헛고생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매 강의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차트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마 이걸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공짜를 바라다가 세력들에게 당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요. 내가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모든 게 다 헛고생이 될까 봐 고생을 좀 피하려다 보니까는 망했구나라는 생각도 드시게 될 겁니다. 저는 주식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공짜를 바랬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생을 하지 않으려다가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가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배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것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내용들 오늘 싹 담아놨으니까는 한번 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 2강, 3강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먼저 나의 마인드를 조금 잡아가자라는 주제를 잡아가지면서 1강을 진행했는데, 먼저 메뚜기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미는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밖에서 벌어와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날려먹는 존재가 개미죠. 자, 그런데 메뚜기는 언제나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가 되자, 언제나 남에게 피해를 주자라는 거죠. 내가 이젠 피해를 그만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왜 투자를 하자? 나 투자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1강을 한번 돌려보신다면 이 내용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투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는 보통 투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정말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가 튀기지 않을 뿐 전쟁과 단 하나도 다를 것 없습니다. 병사도 필요하고요. 돈이죠. 그리고 장군, 왕이 필요합니다. 나죠, 나. 내가 왕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병사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모든 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책사를 옆에 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사가 바로 전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전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절대 나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항상 인식을 하셔야지만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정쟁에서는 승리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져야만 한다. 내가 완벽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식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싸지는 거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싸지는 거고요. 굉장히 상식선에서 출발하게 돼 있고요. 제가 공짜는 없다라고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돈 버는 법을 안다면 절대로 공짜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공짜가 많고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질문에 저는 이런 대답을 좀 해드립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기법은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이 아닙니다. 아니겠죠. 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법들은요, 기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도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이제 기법이라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단기 투자이냐 장기 투자이냐를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이 실패하세요. 나는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짧게 수익을 내려다가 나는 너무 빨리빨리 움직여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패하게 되겠죠. 또는 반대로 좀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종목이 느리게 가? 라고 한다면은 짧은 게 단기 투자가 더 성향이 맞은데 장기 투자를 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성향에 본인 스스로에게 맞는 성향을 찾아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투자하기 앞서서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단기 투자자인가 장기 투자자인가, 그걸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 4강의 주제인 3% 대 97%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까? 무슨 3%와 무슨 97%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많은 대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돈을 버는 3%와요. 그리고 돈을 잃는 97%로 나뉘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증권사에서 리서치 결과입니다. 증권사에서 많은 주식 투자자 한 200회 이상을 매매했던 사람들의 수익률, 그걸 딱 봤더니 3%는 돈을 얻어가는데, 수익을 내는데 97%는 돈을 잃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3% 내 97%가 일까라는 거죠. 제가 분명 1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제로섬 게임이라는 내용입니다.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뭐냐?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이 같다라는 거죠. 승자가 돈을 딴 돈과 패자가 잃은 돈이 같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을 보통 내기, 또 도박 또는 주식에 빗대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근데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식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뭐 어쨌거나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3% 대 97%가 아니라 바로 50대 50이어야 되지 않나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일 겁니다. 절반이 돈을 따고 절반이 돈을 잃는 게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정확한 제로섬 게임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해답을 한번 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주식시장은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면은 그거는 공산주의라든지 저기 북한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능력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많은 돈들을 독식할 수 있게 된 곳이 자본주의고요. 그 자본주의의 끝판왕, 거의 끝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50% 대 50%면 그나마 행복한 시장이 되겠지만은 주식시장은 3%들이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97%인가 나는 3%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97%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뭐 꾸준히 수익이 난다면은 나는 3%야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단언컨대 3%인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게 정답이죠. 97%이기 때문에 좀 더 3%에 근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97%에서 3%가 되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손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A라는 투자자가 100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100원을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B라는 투자자가 100원의 이익을 보면은 서로가 100원을 잃고 100원을 땄기 때문에 더해보면 0원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명과 한 명일 때는 그렇죠. 만약에 메뚜기 멘토와 시청자님과 주식을 했다. 제가 만약에 이겼다 한다면 제가 수익을 낼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겼다 한다면은 제가 손실이 나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겠죠. 근데 1대1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겠지만은 주식시장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100원밖에 잃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 수많은 돈들이 한 사람에게 독식이 될 수 있는 곳이죠. 익명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죠? 익명이 보장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돈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 그죠? 돈을 더 넣게 만들기도 해서 한 사람이 독식을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3%가 이런 부를 독차지한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줬냐.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보통 제가 이렇게 강연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뭐 거의 수천 명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을 만나보면서 제가 많이 듣다 보면요. 아우 저는 물렸어요. 30% 손실이 났어요. 20% 잃었어요. 얼마 잃었어요. 얼마 잃었어요가 거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잃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한 내용이겠구나. 저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큰 문제인데 왜 잃으면 안 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00원을 100명이 잃었다라고 봅시다. 한 사람에게 100원은 절대로 큰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100원은 정말 작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어쨌든 100원이라는 돈을 크게 받든 작게 받든 어쨌든 조금 가치로서는 작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00원을 100명이 잃으면 10,000원이 됩니다. 한 사람이 10,000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000명이 100원을 잃었다 하면은 한 사람이 100만 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벌써 큰 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명이 100원을 잃으면은 얼마냐? 무려 1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작게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 1억 원이라는 가치로서 세력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산술적으로 조금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에서 주식하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봤더니 약 500만 명이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구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인구죠. 자, 그런데 그 중에 97%라고 본다면은 485만 명입니다. 485만 명. 많은 사람들이네요.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평균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10,000원 넣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나온 통계 자료에 보면은 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500만 원을 가지고 485만 명이 투자를 하는데 이분들이 10%가 손실이 났다. 그럼 50만 원을 잃게 되는 거죠. 50만 원. 그죠? 50만 원을 잃게 됐습니다. 이거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인 485만 명이 50만 원을 잃었어요. 한 사람에게 10%,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30% 하루 만에 올라가잖아요. 상한가 빵빵 터지고 슈팅 15%, 20% 빵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10%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50만 원이라는 돈을 잃어서 모아봤더니 2조 4,250억이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 나는 50만 원밖에 잃지 않았어라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총 금액은 2조 4,250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3%에게 분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00만 명의 3%면은 15만 명입니다. 485만 명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런데 50만 원이 아니라 2조 4,25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이 15만 명에게 나누어 줬더니 한 사람당 얼마? 1,616만 원이라는 겁니다. 1,616만 원.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50만 원을 잃으면 세력은 1,616만 원을 번다라는 겁니다. 왜? 나와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3%들은 다른 투자 방법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97%다 하면은 97%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투자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잃은 10만 원은요, 세력에게는 거의 320만 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잃었다라고 할 때 사실 아쉬워하는 마음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저기 아주 깊은 곳에서 자라나야 되는 마음은요, 억울하답니다. 억울하다. 내 피 같은 돈을 세력이 저렇게 다 갉아먹구나. 내가 1,000만 원 잃으면 세력은 3억을 벌구나. 무려 30배 차이가 납니다. 30배. 50만 원에 30배 이상이 차이나요. 32배. 그죠?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아우 멘토님 저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머릿속에서 계산이 됩니다. 와, 세력이 9억을 벌었구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잃는 게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실 때 저는 메뚜기 차트 심리학 4강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마인드 하나는 수익보다는 손실에 초점을 더 둬야 된다는 겁니다. 손실. 잃지 않는 투자야말로 진정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수익을 하다 보니까는 손실에 신경을 쓰지 않고 돈을 버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박처럼 접근을 하게 돼요. 어느 도박 중독자의 이야기인데요. 심리센터에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이 1억을 잃어도 100만 원을 땄을 때 그 희열을 느낀다고 해요. 9,900만 원을 날려도 100만 원 한 번의 수익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도박을 하게 된대요.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금액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주식시장에도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팽배하다. 도박과 다를 바 없이 주식시장을 대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도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100번, 1000번이고 만번이고 저를 고문하면서 물어봐도 저는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들은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도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도박처럼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수익을 너무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손실을 무서워하지 않되 안 내려고 하는 게 주식 투자의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만 원 잃으면 세력은 300만 원을 버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저는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잃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력은 언제나 주식시장에서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존재죠. 일당백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아울러서 모든 걸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모든 걸 좀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세력들이 주가를 조작을 해서 잡혀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세력이라는 존재는 꼭 있어야 하는 존재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로처럼 불리기도 하고
일당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이서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또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력이다.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규칙을 깨는 그들을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되고 항상 신중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읽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많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 권유해드리는 방법은 주식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주식 전문가가 주식을 하지 말래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이럴 바에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 아예 자신이 없으시면 아예 공부할 생각도 없고 나는 대충 하고 싶다 하시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자산, 경제적인 부를 조금 더 늘리고 싶어서 주식을 택하셨다면 제발 공부하세요. 그래서 저희 SC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훌륭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마 뒤쪽에 있는 강아지 2마리 쪽이 아니라 순진한 양 쪽에 좀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양들은 사실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뭘 위해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주식시장에 내가 왜 와 있는지,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모르는 여러분들처럼요. 하지만 그걸 알아갔을 때는 비로소 뒤쪽에 있는 강아지, 양치기 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순진하게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얼마나 착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도살을 당하거나 털이 벗겨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구멍이 나고 손실이 나고 자꾸 타격을 입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은 주식시장에서 내 병사들을 지켜줄, 내 돈들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식을 채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세력들이 3%들이 97%를 농락하고 조종하고 돈을 얻어가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LG전자가 2014년 3월 58,000원을 찍고 2014년 8월에 8만 원을 찍었을 때 당시였습니다. 자, 이 과거 차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요. 뭐 현재에도 계속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조금 지난 차트들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많은 종목들, 이 종목 말고도 수백 개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4년 LG전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갖고 나왔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농락한다는 것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만나볼게요. 자, 2014년 8월에 79,600원이었던 LG전자였습니다. 지금 하락에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로 올라왔는데요. 이때 나왔던 뉴스예요. 2014년 8월 7일이죠. 자, 8월 7일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나옵니다. 추천 종목의 LG전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G3라는 모델, 핸드폰 모델이 잘 팔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추천해 주기도 하고, 초콜릿폰이 영광이 재현된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매수 의견 유지하고요. 96,000원의 목표가를 뒀던 거를 무려 4,000원 더 올리면서 1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 8월 7일에 나왔던 뉴스죠. 뉴스. 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나왔던 뉴스. 3강을 보신 분들은 가격 결정의 논리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사고 싶은 사람을 많게 만들고 팔고 싶은 사람을 많게 만드는지를 한번 배웠을 겁니다. 자, 이 뉴스를 보면은 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은 사고 싶어집니다. 사고 싶어집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사고 싶게 만들까요? 개미들이 돈을 벌으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 벌으라고 세력이 저렇게 주문을 합니까? 아닙니다.
세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사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8월 달에서 8월 30일 정도, 8월 28일까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79,000원에서 76,000원까지 조정을 받을 때 신한에서만 이야기하던 게 현대증권에서도 3분기 실적이 좋다. 뭐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요. 하반기에도 너무 좋아요. 대신증권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니까는 투자하세요. 자꾸 투자 이야기를 점점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아직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주가는 엄청나게 빠져버립니다. 8월 달 이후로요. 여기서 나왔던 괜찮다라고 나온 뉴스 이후로요. 쭉쭉쭉쭉 빠지더니 1년 새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43,300원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사줘야지만 세력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안 사주면은 자기들만 물량을 꽉 쥐고 있는데 어떡해요? 팔아야지 수익 실현이 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싸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리는 구간은 누구에게 넘긴다? 개인에게, 97%에게 넘기고 간다라는 거죠. 그죠? 상당히 억울한 내용이지만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2014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어디서 갖고 온 내용이 아니라 증권 HTS에서 바로 찾아서 올려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들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땐 다 팔았다라고 하면서 사줘서 고맙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었어. 너희들 덕분에. 너희가 10만 원을 잃어서 내가 320만 원을 번 거야. 라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고마워하면서 보상을 해주느냐? 아니죠. 계속 반복됩니다. 봅시다. 한 사람이 주식 평균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메뚜기라고 불러보죠. 자, 메뚜기 투자자가 있는데 이 메뚜기 투자자가 500만 원을 투자해서 250만 원을 날려버렸어요. 8만 원에 사가지고 뉴스를 믿고 샀는데, 실적 좋다 해서 샀는데 1년 동안 가지고 왔더니 반토막이 났네 해서 250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에이 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술을 한 잔씩 이렇게 안 먹었다 생각을 하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아껴가지고 지금 모아놨던 돈을 더 넣어서 어쨌든 500만 원 맞춰놓으면 될 거 아니야. 물타기 하지 뭐. 지금 물타기 하면은 평균 단가 한 6만 원보다 조금 아래 될 텐데 좋은 거 아니야. 뭐 올라오겠지. 내 잃었던 만큼 보상해 주겠지. 물타기나 좀 해야 되겠다. 손실 중이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게임이라고 했죠. 메뚜기 투자자가 아니라 게임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게임입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이 번 돈, 월급으로 밖에 나가서 번 돈으로 투자금을 메꾸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큰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개미 투자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내가 물타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타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력들도 저기서 사고 싶어요. 세력들도 사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고 싶게 만들면 안 되겠죠. 팔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물량조차 팔아버리게 만들고요. 사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게 만듭니다. 볼까요? 자, 이제 오를 차례인데 물량을 뺏어볼까라는 세력들의 생각이 나오죠. 그리고 작년 2015년이죠. 2015년 7월에 시작이 됩니다. 2015년 7월에 갑자기 나온 뉴스가 7월 30일 저 4만 원짜리에서 나왔던 뉴스가 바로 이런 뉴스죠.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밑돌 것입니다. 유안타. 스마트폰 우려, 목표가가 안 좋습니다. 목표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고 실적 기대도 낮습니다. 목표가 낮출게요. 삼성증권에서 실적이 부진이 됐네요. 목표가 낮춥니다. 실적 부진, 내수 살리기 뭐 어쩌고 뭐 안 돼. 지금 힘들어. LG전자는 이제 끝났어요. 4만 원도 너무 안 돼요. 여기 더 낮춰야 돼요. 여기도 지금 덜 내려갔어요. 더 내려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람들은 패닉이 옵니다. 반토막이 났는데도 더 내려간다고? 라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력들은 겁을 주면서 겁이 나지?
어서 팔아라고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없을 거고 이미 들고 있는 사람조차 팔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은 LG전자가 완전 헬지전자네, 지옥이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건 안 되겠다. 에이, 그냥 뭐 250만 원 날린다 생각하고 팔고 다른 종목 해야 되겠다. 이건 더 빠진대. 그냥 다른 종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주가는 마법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6만 원까지 무려 거의 50%의 수익권을 안겨다 주면서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굉장한 현실입니다. 가짜, 거짓말 같잖아요. 웃고 있는 사람은 항상 3% 세력이에요.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은 항상 97%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왜? 뉴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고 속이고 그리고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되겠지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LG전자뿐만이 아니라 포스코라는 종목도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한 4월 달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뭐였냐. 4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중국에서 관세를 많이 하겠다. 그죠? 덤핑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철강 업종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중국에서 뭐 싸게 막 철강을 막 다 때려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업종은 망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구장창 오르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모든 뉴스들이 그래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그래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와도 항상 속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어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저렇게 뉴스를 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도 다음번 뉴스를 보면은 분명 여러분 이럴 거예요. 지금 양심을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을 손을 얹고 뉴스가 나오면은 안 그래야지 하면서 뉴스 나오면은 안 그럴까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뭐 합병한다, 매각한다 이런 이슈 나오고 뭐 수출 어제 막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안 사고 싶을까요? 아니요. 사고 싶습니다. 양심에 솔직해져 보세요. 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욕심이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겪어보질 않으셨거든요. 제가 헛고생이 없다라고 했죠. 저는 저런 거 많이 당해봤어요. 많이 당해보고 많이 연구를 해서 제 걸 만들어서 이제 저런 뉴스는 쳐다도 보질 않고 오히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때까지 당하긴 했는데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당했는지도 몰랐는데 문현진 멘토가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당한 걸 알겠다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당하는지는 몰라요. 그게 고생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다음번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내가 매매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딱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 뉴스를 믿고 사야 될까? 라는 걸 한 번만 딱 질문해 보시면은 겪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께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투자라고 부르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명심하세요. 개인 투자자, 개미로 불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100만 원으로 수익이 안 나고 있으면 100억을 갖다 넣어도 수익이 안 납니다. 100만 원으로 수익이 안 나면 100억, 1000억, 막 1조 원을 갖다 줘도 주식으로는 다 날려먹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발 100만 원으로 연습을 해서 수익을 내보세요. 100만 원으로 수익 내는 사람은 100억으로도 수익이 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돈이 많다고 잘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도 주식 투자 100만 원으로 50억 만든 사람들도 있는데 50억을 100만 원으로 만든 사람도 많아요. 주식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아느냐,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아는 만큼만 제발 하세요.
G3 뭔지 아십니까? LG전자가 뭐 판매, 호조, 뭐 수출 뭐 한다는데 아세요? 수출 얼마 하는지 뭐 LG 회장하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업팀장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디 공장을 한번 가가지고 공장에서 몇 대가 한 1년에 하루에 몇 대를 막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아는 만큼만 투자를 하면 돼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남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려고 하니까 공짜로 나오는 저런 뉴스 보고 투자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뉴스도 잘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수익으로 직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재료로 써야 될지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재료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 당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하지 마세요. 주식 모르면 하지 마세요. 하고 싶다. 배우세요. 요리 모르면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하고 싶으면 배워라 라고 하잖아요. 요리도 학원을 다녀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세요. 배우는 게 뭐가 부끄럽고 뭐가 아깝습니까? 배움에 그 즐거움도 있는 데다가 그죠? 수익까지 직결될 수 있는 주식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늘 배워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다 엎어야 되냐고요. 그죠? 다 엎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덜어 해주십니다. 아, 주식시장이 그렇게 뭐 엉망진창이고 뉴스가 우리를 항상 현혹시키고 하면은 주식시장 자체를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엎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단언컨대 국민 모두가 일어나도 바뀔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아주 근간이 되고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요. 주식시장은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엎어지지도 않는 곳입니다. 뭐 한 번씩 이렇게 너무 큰 불법적인 주가 조작이 나오면은 그때는 구속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기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외국인 너나 할 거 없이 주가라는 건요. 사는 그 순간 주가 조작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사서 호가가 올라가면은 내가 주가 호가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모호한 곳이기 때문에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바꿀 수 없는 시장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시장 바꾸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서는 절대 안 되고 다음 세대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세대쯤 돼서 뭔가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3%가 되면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돈이 많은 게 부러워서 그렇게 할 거면 돈이 많아져라 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가 부러우면은 부자가 되면 되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되죠. 안 되는 세상이라고 억울해하지 말고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죠? 저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3%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생각이 나는 게요. 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답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고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핑계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저는 느꼈고 저의 의욕을 막 불살랐던 그런 문구였는데요. 그래요. 3%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를 몰라요. 그냥 어떻게든 만들려고만 합니다.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3%가 어떻게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요로 해서 안 돼. 요런 것 때문에 안 돼. 무조건 안 돼를 염두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 변명거리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97%와 3%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3%가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법을 자꾸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가장 큰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지금처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지금처럼만 하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 그렇게만 하시고요. 수익이 안 났다면 지금처럼만 하지 마세요. 내가 샀던 구간에서 사지 마시고 내가 팔았던 구간에서 팔지 마시고 오히려 사보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명쾌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지? 명쾌하지가 않은데 도대체 뭐 기법 뭐 이런 걸 알려줘야지 뭐 지금처럼 하지 말래. 굉장히 상식선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법만 원한다면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기법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공짜로. 왜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아냈던 내용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는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공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짜를 뭔가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공짜로 안 주니까 뭐 이게 아니라요. 공짜로 나온 정보는 이미 정보가 아니에요. 그걸 인식하셔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 볼 때 TV 뭐 시청료는 주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아나운서에게 돈을 주거나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정보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들은 정보예요. 친구들이 뭐 카더라, 야 저기 뭐 합병한다 하더라, 어쩐다 하더라,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돈 주고 산 정보인가요? 아니면 그냥 들은 건가요? 그냥 들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돈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회사가 합병하는 이슈를 우연찮게 내가 알고 있는 몰랐던 사촌이, 친척이 어느 기업의 사장이어가지고, 회장이어가지고 내가 그 회사와 이 회사가 합병된다는 이슈를, 그런 아주 고급 기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돈은 주가가 한 10배가 뛸 수 있는 재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친구가 아닐 거예요. 내 친구한테 알려줄까? 길 가는 사람한테 저기 합병한답니다 알려줄까? 어디 언론사에 제보를 할까가 아닐 겁니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매집해야 되겠다. 주식을 사놔야 되겠다. 와, 그럼 돈을 떼돈 벌겠다. 빨리 사놔야지.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라니까요. 근데 남은 이기적이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막 어떻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똘똘 뭉친, 돈으로 완전 똘똘 뭉친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 자비를 바라지 마세요. 자비란 없습니다. 그래서 기법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해답이 되지 않아요. 상식선에서만 출발하면 돼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 인정해버리고 고생을 좀 하면 된다.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애초에 마인드를 바꾸세요. 3%들이 하는 법은요, 그들 말고 몰라요. 저는 세력이 안 돼봤습니다. 세력이지도 않아요. 세력이 하는 방법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얘들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세상 누구나 부자여야 되는데요, 누구나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번다라는 거에 메리트가 없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누구나 부자인데. 돈을 벌고 싶게 만드는 욕구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들이 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97%가 하는 법, 97%들이 하고 있는 법은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왜? 97%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상상 이상이에요. 정보 하나를 위해서 몇 억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합병을 한다, 어디서 수주를 받는다, 이거 상한가가 할 것 같은 재료인데, 와 이거 한 2배 뛸 것 같은 재료인데 하면은 그 재료에 대해서 몇 억이라도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의향이 없기 때문에 97%로 남아있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정보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수익이 나요. 정말로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지금처럼만 하지 마라. 97%가 싸움에서 졌다면요, 손실이 났다면, 수익이 안 났다면 그 방법은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틀렸다는 것은, 우리가 사지선다가 있잖아요.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이 있는데 4번을 찍어서 틀렸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4번은 아니다는 걸 압니다. 그럼 4번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번만 찍고 있는 거예요. 왜 수익이 안 나지? 왜 정답이 아니지? 4번 왜 안 되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날 턱이 있습니까? 정답이 아닌데. 지금처럼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부터 당장 내가 왜 매수를 했는지 어떤 종목이든 좋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샀는지, 차트 때문인지, 5일선 반등, 아니면 재료 실적이 좋다, 아니면 재무제표가 좋다, 뭐든지 옆집에 순이 아버지가 살아있다? 좋습니다. 뭐든지 적으세요. 매수를 한 이유, 왜 매도를 했는지, 주가가 떨어졌다, 뭐 갑자기 물량이 나와서 주가 갑자기 3%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실적이 안 좋다는 이슈 때문에 옆집 순이 아저씨가 팔아라더라. 적으세요. 둘 다 적으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그리고 수익이 났다면 수익이 난 이유도 적으시고요. 손실이 나면은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3%가 되는 법이에요. 97%들이 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지금 매매 습성, 매매 스타일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아닌 부분부터 빨리 잘라 나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나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있죠.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툭 떨어집니다. 갑작스럽게 5%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 무서워서 팍 팔았는데 다음 일 바로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가 매매하시다 보면 있습니다. 이런 걸 적어놨다면은 내가 5%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팔았다라고 적어놨는데 손실이 났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떨어져도 참고 사야 되구나. 만약 샀는데 더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또 왜 그런지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에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저는 세력한테 이기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 묻어가려고 합니다. 메뚜기처럼. 농사 지은 세력에게, 농사꾼에게 농사 지은 그 밭에 묻어서 살짝만 벼 한 톨이라도 주십시오 하고 굉장히 비굴하게 세력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요. 그게 메뚜기 매매라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가 아닌, 개미 투자자가 아닌 메뚜기 매매를 하려면 세력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왔는지를 보면서 세력을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아는 것과 그리고 차트 속에서 세력이 매집한 흔적이 뭘까라는 거를 알아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제 마인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교육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해야 효율적인지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어떤 종목을 하든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고 하실 텐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보다는 차트를 궁금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좌석을 어떻게 맞추고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보다는 엑셀을 얼마나 밟아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트 심리학을 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할 수 있는 필수 단계, 분할 매수와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해서 5강에서 조금 다뤄볼까 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데 필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저 메뚜기 멘토와 얼마나 내용이 다른지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뚜기 차트 심리학 4강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응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5강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sctv.co.kr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이라든지 또 고객센터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문자 이렇게 글 남기시면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강의에 반영을 해서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종목 게시판에다가 상담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한번 물러나 보도록 하고요. 다음 메뚜기 차트 심리학 5강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하는가를
들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종목이 팔짝팔짝 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뚜기뚜기 메뚜기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